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정규 코너가 아닌 시험기간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특별편 방송을 정말 특별하게 채워주실 오늘의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계획러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부드러움 녹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주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MBTI 한 번만 말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STP입니다. 아, T시군요. 네. ISTP, 저는 ENFP요. ENFP, ENFJ입니다. ENFJ. 오케이. 여기 지금 N이 3명 있고 S가 한 분 계시는데 오늘의 토크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수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갑자기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상 해보잖아요. 우리 녹차님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여기서 유일한 S답게 항상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저희도 뭐 항상 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하진 않고. 그렇죠. 저 매일 하는데요. 매일 언제? 전 그냥 자연스럽게 상상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버스에 앉아서 그 바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네. 앉으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이게 아. 쭉 그냥 그렇게 그냥 영화처럼 상영이 돼요. 제 머릿속에. 저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 상상을 되게 많이 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를 다녔거든요. 기숙사면 너무 좀비가 나오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아, 그치. 약간 고립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룸메들하고 여기서 이 기숙사에 좀비가 생긴다면 뭐 방에서 어떻게 하자. 우리 식량은 이만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 자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ENFJ 제이님은요? 저는 사실 약간 비현실적인 거에 대한 상상을 많이 안 하고 현실적인 거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해요. 현실적인 거에 대한 상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된다 뭐 이런 상상? 그거는 조금 허무맹랑하긴 한데 네. 갑자기 교수님이 오늘 뜬금없이 퀴즈 과제를 내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와.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상상 맞아요? 에이. 상상이 상상이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그래서 네. 상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저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INFJ고 이제 저희 집안 남매들의 특징 굉장한 상상력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제 동생이 여동생이 갑자기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방에 와서 언니 나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에 밤에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었대요. 근데 내려가는 길 이제 반대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이 도망가세요 좀비가 나타났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밤에. 근데 동생은 맨 처음에 뭐야 왜 저래 취했나 이러고 가고 있는데 좀 무서워지더래. 점점 진짜 좀비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주위 사람들 보니까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자기랑 그래서 좀 무서워서 뛰어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좀비란 단어를 들으면 이 썰이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점.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몰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미디어를 보면 좀비도 이제 다 같은 좀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빠른 좀비도 있고 느린 좀비도 있고 똑똑한 좀비도 이제 나오잖아요. 패널분들이 주로 상상하는 좀비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 있는 좀비는 그냥 이제 멍청하게 그냥 이제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리고 부산행에 나오듯이 벽 있으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앞에 못 보는데 막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좀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요즘 똑똑한 네. 좀비도 나오나 봐요? 맞아요. 좀 똑똑한 좀비도 있죠. 지능형 좀비. 약간 걔네도 뭐라 해야 될까? 진화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데들도 있어서 잘생긴 좀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게 좀비를 이제 또 분장을 하면 이게 피랑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약간 퇴폐미가 좀 생기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녹차님은 저도 봄 언니랑 비슷하게 조금 일반적인 좀비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편견이 있다면 무조건 소리에만 반응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중학생 때쯤에 워드워지라고 네, 있었죠. 좀비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외국인 배우였는데 누군지는 잘 여하튼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근데 거기서 그 좀비가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만 물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안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처럼 자기 몸에다가 병균을 넣으면 좀비들이 안 무니까 좀 그거에 되게 감명이 깊었어서 제가 기억하는 좀비 영화를 본 첫 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뭔가 좀비란 단어를 들으면 그 워드워지에 나오는 그 좀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워드워지에서는 병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존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만약 좀비 세계관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하실 건지. 먼저 이제 T이신 녹차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너무 티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집에서 꼼짝 않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절대 밖을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가면 괜히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숨어 있고 그냥 계속 숨어 있다가 정 안 되면 나가가지고 뭔가 큰 집단에 찾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전 벌써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 한 편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큰 집단에 가면 이제 거기 안에서 좀 썩은 정치질 때문에 그쵸.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혼자 있다가. 그래서 일단은 혼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집단에 들어가서 정치질에 휘말리지 않게 정말 조용히 아무에게도 그런 나쁜 감정을 사지 않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봄님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생존 전략이 질문 보고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지? 이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있나? 생각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생존 능력이 이때 막 살아남으려면 뭐 먹을 걸 많이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던가 뭐 내가 편의점 사장이면 뭐 먹을 게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살금살금 빠르게 걷기 정도거든요. 살금살금. 네. 그리고 음속어로 웃고 음성으로 울기 이제 잘하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음성을 울다가 이렇게 되면 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참을 수 네.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약간 저희 아빠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음성어로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와. 이제 그런 거는 잘하지 않을까. 오. 이 정도 생각? 그리고 저도 집단 약간 근데 모르는 사람들 말고 아는 사람들 집단에 약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옆집 사람 정도라든지 아니면 같은 뭐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모여서 약간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 아까 말한 정치질 같은 걸 좀 덜 휘말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이님은요? 저는 이건 첫 번째 전략은 이게 발생 초기 있죠. 그때 무조건 파밍 해놔야 돼요. 그때 일단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 일단 뛰어나가.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갈 때 나는 뛰어나가서 파밍을 좀비들 해와. 우글우글해. 처음이니까. 맞돌이겠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제이님한테. 나중에는 개꿀이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더 많아지니까 확실히 더 많아지니까 일단 초기에 잡아야 돼요. 도박인 거죠. 네, 일단은 나가서 뭐 마트나 이런 거 싹 다 긁어가지고 일단 파밍을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존버. 거기서 그때부터 존버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셔요. 그러니까 물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건 평상시에 조금 마신다는 거지 생존에 필요한 그 최소치는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다른 분들과는 다른 능력이 하나 있다면 네. 사격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총을 쏘겠다. 뭐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뭐 총을 구해봐야죠. 부대를 털 거예요? 총 가져올 거예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격장 있잖아요. 그 연남동 이런 데도 이제 아. 사격장 거기 털어가지고 총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연남동 일단 여기 홍대에 있으면 무조건 죽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죽고. 맞아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하남 스타필드 지하 2층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달려가요. 와.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없는 게 없고 창고형으로 돼 있어서 벽들이 많아서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쿵쿵 부딪히면서 바보같이 걔네들 좀 능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 약간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구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게 막 도망가면서 쫄리는 그걸 잘 못 견뎌요. 당연히 공격도 못 하고 그 도망 다니면서 생존자로 남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스스로 약간 날 맞춰. 난 차라리 뒤에서 그냥 공격하게 해서 마음 편하게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약간 맞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가망이 안 보인다. 그럼 저는 그냥 스스로를 내던지겠어요. 내던지고 뭐 다른 사람 도망가게끔 하던지 어쨌든 전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존을 하려면 어쨌든 집단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랑 생존을 하면 좋을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베어 그릴스를 베어 그릴스. 이게 네.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거. 우리 여기서 한번 결정해볼까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결정해봅시다. 여기 이 4명에서요. 네, 이 4명에서 일단 각자 프로듀스 101처럼 나랑 같이 생존하면 난 이것도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이야기해볼까요? 그래도 네. 힘은 제가 제일 세지 않을까요? 여기서? 힘 세다. 제이는 힘으로 이야기한다. 봄님. 저희 음소거 능력으로 음소거 어필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어필. 저 애매한데 저 몇 년만 기다리면 제가 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차하면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전 아니. 탈락을 원하니까. 이게 너무 아니. 좋은데 뭔가 무서운. 네, 저는 이제 하남 스타필드 지하 2층 트레이더스로 데려가 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을 텐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전 확실히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순발력 있고 음.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좀 빠르게 딱딱해서 그럼 이 상황에선 바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좀 추진력도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집단에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지혜로운 사람. 네. 제이님은요? 아까 베어 그릴스 이야기했는데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머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피지컬. 네, 제가 머리를 살짝은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는 아니어도 안경캐가 되겠고 이제 네. 주먹캐가 따로 네, 있다. 주먹캐가 따로 필요하다. 제 정도의 이제 두뇌를 그래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데려와서 최강의 집단을 만들어보는. 그렇게. 네. 저도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요. 저도 제이 오빠처럼 머리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저는 제가 좀비랑 싸울 자신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능력도 중요한데 같이 어쨌든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일단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 혹은 뭐 같이 있을 때 그래도 큰 문제도 되게 작은 일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어찌저찌 식량이나 이런 건 구해질 수 있을 텐데 막 멘탈 터지게 맨날 명령하고 제이처럼 막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저는 스스로 이제 내던질 것 같아요. 좀비물이 살아있는 탈락자가 되겠다. 이런 힐러가 느낌으로. 필요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물건만 이제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들고 가실 건가요?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고민이 됐는데 약간 먹을 거를 맨날 퐁퐁퐁 창조해내는 막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걸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생각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저를 지켜야 되잖아요. 좀비한테. 그래서 장도 엄청 긴 칼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비가 막 저한테 달려들고 하면은 총 같은 거 좀 구하기 어렵고 제가 뭔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큰 칼이 있으면 이렇게 찔러서 죽일 수 있잖아요. 가까이 다가와도. 그쵸. 그러니까 긴 칼이 있으면 좀 호신에 유용하겠다 싶었고 아니면은 물 필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좀 비 많이 오거나 하면은 그걸 담아놨다가 좀 식수로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음식을 못 먹어도 물은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물을 좀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필터기 같은 걸 갖고 다니면 조금 더 생존을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봄언니처럼 물 필터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비도 또 정보를 알아야지 좀비도 피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좀 사람들하고 연락도 취하고 어디 좀비가 많은지도 알아내서 피하고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게 좀비 세계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핸드폰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 물 필터기. 제이님은? 저는 진짜 단순하게 칼이었습니다. 칼? 근데 이게 장도는 다루기 어려워요. 이게 찌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푸시 이렇게 멀리서 그냥 푸시 이렇게 하면 돼요. 패시처럼. 짧은 칼로는 막 이렇게 가서 전투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중간 사이즈라 해야 되나? 그 정도. 네. 그게 의외로 다루기 쉬울 것 같아서 단도는 너무 사거리가 안 나오고 이제 장도는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힘이 웬만큼 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의 칼,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그 정도 칼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식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식량인데 이 수분과 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수박 같은 거를 들고 가면 수박이요? 수박 뭐 배부르잖아요.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손질해서 아, 손질을 미리 해서 하나만 가져간다면 수박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일회성이네요. 진짜 네. 신박하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한동안 수박을 그냥 미친 듯이 한 5분 동안 막 퍼먹어요. 막 퍼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토가 나올 때까지 배가 불러요. 그렇긴 해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너무 이렇게 여기서 울렁울렁 걸어서 음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제 동료, 친구들이 눈앞에서 물렸어요, 좀비에. 감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어쨌든 데려갈 거예요? 아니면은 감염됐으니까 버리겠다, 매정하게. 저는 냉정한데 네. 일단 물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제가 물렸어요. 뭐 빠빠해. 제가 때론 진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 그래서 물렸어요. 동료가 여기 3명이 다 물렸어요. 그럼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를 제가 하면 되겠죠?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오빠 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생존이에요. 이럴 때는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안위와 목숨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본인만 중요하다. 본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물려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와. 아, 근데 물리면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데려오겠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러면 버릴 거예요? 그냥 버린다기보다는 엄청 울면서 그러니까 그게 버리는 거잖아.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아 왜냐면 제가 좀비딸이라는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해져서 애니랑 영화로도 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세계관에서는 좀비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비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이 아빠가 은밀하게 자기 딸, 좀비가 된 자기 딸을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좀비인데 아빠가 얘를 숨겨두면서 얘한테 따로 막 고기 같은 것도 먹이고 하면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안 물리게 좀 하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제가 물리지 않으려면 좀 저랑 거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냥 그냥 그 좀비 떼에 맡기기에는 너무 뭔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그 좀비 딸에서 나온 것처럼 집 안이나 어딘가에 약간 격리를 시켜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 좀 던져주거나 약간 그런 육류 같은 거, 막 피 나오는 육류 같은 거 구해서 조금씩 던져주고 대신 나는 못 물리게 어디 묶어놓는다든지 해서 약간 격리를 시켜놓을 것 같아요. 뭔가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존재론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길에다가 버릴 아니, 거예요? 버린다기보다는 인간도 아니니까. 좀비 생태계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은 잘하시네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녹차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봄언니랑 비슷한데 제가 룸메들하고 좀비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간 서로 약속한 게 누군가가 좀비가 되면 우리 방에다가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데로 피하자. 이게 저희 약속이었거든요. 저도 그것처럼 또 좀비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면 그 사람이 딴 사람들을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가 싫고 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이래가지고 저도 어딘가에 격리시켜놓고 나중에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기면 다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다라는 넷플릭스 좀비 영화 아시나요? 그 유아인 씨가 나온 영화인데 박신혜 씨랑 거기서 아파트에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우리 식량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빨리 오라고 살려주겠다 해서 정말 힘들게 걸로 가요. 갔는데 이 아저씨가 사실 의미 없는 친절이잖아요.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아내가 좀비가 돼서 그런 방에다 격리를 해두고 살아있는 인간을 그렇게 꼬여가지고 먹이로 이게 주더라고요. 자기 아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않는 거죠. 제이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을 먹이로 주진 않더라도 뭔가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함께 해온 그런 게 있는데 그 추억들이 있는데 좀 버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만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정말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생존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해라는 표현 자체가 방해? 그러니까 님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좀비가 돼도 버릴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방해물이다. 방해물이니까? 아니, 좀비가 된 이상 저는 이제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어머니도 물리는 순간에 만약에 어머니가 물린다면
어머니는 대체파하시면서 제이님이 물리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걸요? 그런가요? 어머니도 너라도 살아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어머님이 만약에 어머니 눈앞에서 제이님이 물렸어요. 그럼 어머님은 내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나의 생존에 방해되는 방해물일 뿐이니까 아니 방해물일 버리겠다. 뿐이니까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쫓아내기.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만약 물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일단 최대한 안 물리게 다른 사람들이 저 혼자 먹잇감이 되죠. 그거는 똑같이 그래야죠. 일관성 있게. 근데 좀비가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그러니까 의문이긴 물리는 해. 순간에는 그 어느 중간일 거 아니에요. 아. 사리분별이 되는 그쵸. 상태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딱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 근데 그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변하고 있을 텐데. 살아있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시체일 뿐인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보니까 약간 영화에서는 항상 처음에는 물리기 진짜 극 초반에는 뭔가 이제 정신이 있다가 점점 그 동화돼서 빠빠이 되는 그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완전 좀비화가 되면 그런 의지조차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이러면서 다니겠죠. 봄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좀비에 물리면은 제대로 사고를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뇌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만약에 제이 오빠의 말대로 초반에 제가 뭔가 그 사고 체계가 살아있을 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그 사람을 물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너무 슬프다 갑자기. 맞아요.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들도 내가 멀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걸 보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건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면 강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강요하진 네. 않아요. 그럼 녹차님은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좀비가 돼서 누군가를 무는 게 싫거든요. 약간 너무 인간성이 실제로 없긴 하지만 인간성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저도 남은 정신이 있다면 뭔가 저를 격리해달라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어딘가에 나를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저는 좀비가 된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예,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죽기 전에는 혼자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잠깐만.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좀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럼 네. 못밤 답안을 말하자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마지막 좀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비 패밀리가 돼서 이제 그러면 좋죠. 다 왜냐면 함께 돌아다니면서 남은 사람은 항상 슬프니까 다 함께 좀비가 돼버리면 슬플 나쁘지 일도 않을지. 없죠. 나쁘지 않을지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저기 먹이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아빠 좀비가 먹이 구해다주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괜찮은데. 제2의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어떤 게 괜찮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생각보다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원래 친구들끼리 그 피구 그 안에 있을 때는 서로 너무 무섭지만 같이 탈락하면 기분 좋아서 거기서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로맨티스트라고 포장해드릴게요. 네. 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생존하면 뭐해요? 혼자 살면 뭐해? 나는 전설이다 그거 영화 아세요? 그 윌 스미스 나온 그 좀비 영화인데 혼자 살아남아요. 혼자. 강아지도 좀비 돼요. 강아지도. 그렇게 살면 뭐해? 그러니까 혼자 살면 뭐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존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막 이게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못할 거면 같이 좀비가 되자.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비 사태가 터지면 재난 상황이니까 무법지대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다. 살기 위해서. 뭔가 물건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빈 마트, 뭐 빈 편의점 이런 거는 솔직히 무조건 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놓고 간 물건까지 저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를 뺏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혹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 아세요? 그러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비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머는 거예요. 한 명 빼고. 그래서 그 눈 먼 사람들이 눈이 멀면은 제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거의 좀비처럼. 그러니까 막 눈 먼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가게 털고 이제 뭐 옷 다 훔쳐서 입고 뭐 이런 거기도 아포칼립스 상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일단 되는 대로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 빼고는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거기 보면은 막 남의 집도 문을 따가지고 막 거기 안에서 자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는 다 털고. 그래서 저도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남의 집 문 따가지고 거기 음식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남의 걸 훔친다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사실. 제이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이실 수 있을까요? 아니, 표현 자체가 뭔가 더 거칠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 죽이는 건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남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이 먼저 나한테 적대적으로 왔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는 사람 못 죽이니까 이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를 의심하고 이제 같이 있는 동료 진짜 믿을 만한 동료 아니고서는 모두를 의심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롭긴 하겠지만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총을 겨루고 있는 어떤 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조심하면서 이제 뭐 마트 같은 거 터는 거 당연하죠.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의 집까지 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있는 집에 가서 뭐 아지트를 털거나 이건 좀 싫어요. 저도.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도 누가 있는 데를 가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대립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가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전투력에서 이겨요. 그래도 저는 안 그래도? 갈 것. 네.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다른 데서 뭐 길 가다가 통조림 하나 발견해서 그거 먹고 그럴래요. 오케이. 네, 사람 있는 데 가서 막 털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음식 털고 훔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는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맞죠. 그거는 이제 불법도 아닌데 만약에 이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 이렇게 살아 있는데 말 그대로 제이님처럼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리려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들 약간 좀 이기적인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배려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나만 막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 죽잖아요. 막 그런 범죄 영화나 맞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꼭 F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 도와주자 하고 아이 데려가는데 얘가 사실 좀비 바이러스가 물려있는 애고 그런 것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 같다. 나 스스로가 싫을 만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이님은 그렇게 생존을 열심히 해냈어요. 네. 그렇게 생존을 해서 이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최후는 어렵다고 봐요. 최후는 기본적으로 어렵다? 피지컬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막 우락부락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뇌지컬로 조금 승부를 봐도 상위 5%까지 되지 않을까. 아 상위 5%? 네, 상위 5%까지는 존버로 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파밍하고 이제 존버해서 상위 5%까지는 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드라마로 치면 한 뭐 20부작이면 18부작까지는 18회까지는 살아남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그 뒤는 진짜 운이에요. 그 뒤는 운이다. 네. 그럼 봄님은 최후의 생존자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 뭐 지능과 그리고 체력이랑 그런 육체 능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 20부작이면 한 10부작쯤에 죽는 조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여자인 것도 좀 클 것 같고 왜냐면 기본적인 힘이 딸리니까. 그리고 제가 지능이 굉장히 높았으면 여기 아니고 뭔가 미국에서 막 하버드에서 박사를 따고 있겠죠. 실리콘밸리에서.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막 연봉 몇 억씩 받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평범한 사람이고 육체 능력도 평범하고 심지어 여자라 힘도 약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부작이면 한 7부작쯤에서 죽을 것 같아요. 뭐야 여긴 더 해? 아니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체력으로는 10부작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리고 윤언니처럼 조금 힘들다 싶으면 좀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살아서 힘들 바에는 아니 동화됐어. 그러니까 살아서 이게 좀비야 진짜로. 그 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맘 편히 좀비 되겠다.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윤님이 약간 여기 어떤 답변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는 최후의 생존자 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애정 결핍이기 때문에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어느 시점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한다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1차 고비, 2차 고비, 3차 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3차 고비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한 1차 고비 때 대량 이제 학살 당했을 때 나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죽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문제 상황이 닥치면 안절부절 못하겠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니까 몰라 그냥 좀비 될래 하고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생각해보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비한테 물려야 좀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존엄하게 죽고 싶으면 수어사이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다 같이 궁금하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수어사이드 하면 낫지 괜찮지 않을까?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같이 이렇게 몽롱해진 그냥, 상태에서 고통 없이 마지막까지 난 인간으로 죽겠다. 그러니까 건으로 수어사이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왜 다들 동화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최후의 생존자는 못해요. 그래. 생존해서 뭐 할 건데? 존엄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좀비는 나중에도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살아보죠 뭐라는 생각이라 저는. 좀비는 언젠간 될 텐데 그렇죠. 약간 그런 거다. 언젠가는 평생 잘 텐데 왜 지금 자나 약간 이런 그렇죠. 마인드. 열정 유노 마인드 정말 좋습니다. 네, 원래 이런 재난은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꼭 마지막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특별편은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신나게 늘어놓은 계획과 아이디어들은 평생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요. 현실에서 좀비가 창궐해 세계가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상상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잊고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물건을 챙겨 어디로 향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치요, DJ의 윤, 패널의 봄, 제이, 녹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 정규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